여야 한눈에 봐도 어떤 상황인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지른 듯한 국정감사 의원들 사진인데요. 국정감사, 이 보건복지위하고요, 이 다른 경찰청장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망이로 두드려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건망증과 치매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치매다, 이런 유추를 할 수 있게끔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정 의원 가만히 있어요.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버릇이라니요. 동료 의원이 지랄이 끊으세요. 네. 버릇입니까? 예? 아니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그 순간에 왜 끼어듭니까? 위원장님이 제재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버릇. 늘 이렇게 고성이 오갈 때는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하는 투의 공방이 있죠. 지금 이재정 의원과 김성태 의원 간의 공방을 보면 이 광화문과 관련해서 이제 내란죄다라는 고발을요, 이 국감장에서 사진까지 촬영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버른 이야기까지 나오던데요. 최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언하고 예를 들면 질의하고 이러면 따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단어 선택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동료 의원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뭘 모르겠어요. 김성태 의원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력을 보면 버릇없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은 결국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으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같은 동료 의원에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무리 본인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정당성에 저는 스크래치가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발언하고 지적할 때 따끔하게 얘기하고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불필요한 단어 요소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하적인 발언이나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저런 요소들이 국감장에서 보이면 보일수록 국감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전체 국민들은 국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국감을 보면 거의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살얼음판에 문재인 대통령 치매까지 언급이 됐었는데요. 김종욱 교수님. 저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게 뭡니까? 고통을 얘기합니다. 가족의 파괴를 얘기하고요. 네. 저는 저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비유라고 쓰는 건 대의 권력들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지역구, 저분은 지역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자기 지역구에 있는 치매 환자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뽑아진 분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저렇게 서로가 대의 권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국회를 불신하는 거죠. 정치는 실패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렇게 싸우면 엄청 욕도 먹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전 제발 부탁이지만 좀 국회의 품격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란 고발과 버릇까지 했던 공방을 들어봤는데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원인도 살펴야 된다 봅니다. 일단 표현 자체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버릇이라든지 치매 비유하는 속에 자연스럽게 넘어간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시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은 꼬투리밖에 잡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정 의원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말을 끼어들어가지고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이로 누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꼬투리를 계속 잡아다가 하는 태도. 그리고 사과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도 사과를 해야죠. 끼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할 이야기 다 하고 남 자리에 끼어드는 것. 제가 보는 건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김성태 의원이 사과를 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란죄고 하는 것이 말을 만들면 다 내란이 되죠. 표현 자체로 보면. 조금 전에 표현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를 대통령 하야해라. 이런 표현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위 관련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행동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내란이 되느냐?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적, 물적 조직이 있어야 내란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마치 정치적 의미로 계속적으로 고발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정부 여당에서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시위를 가지고 시위의 일부가 약간 과격해졌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고발까지 하는 태도는 적어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훈 목사의 이제 워낙 그동안의 과격 발언 때문에 여권에서 좀 불편했었죠. 아무래도 그 발언의 문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서울중앙지검까지 해서 곳곳이 지뢰밭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국감. 지금까지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파행, 최악, 갈등, 막말, 보이콧 이렇게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무의미한 정치 공방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민생을 살피는 국감이 돼야 된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 정치인 공방 다음 주 무척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격렬한 토론으로 오늘 이두 시사를 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나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말, 일요일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